자, 어제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무더기 탄핵 소추를 지금 추진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민주당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한 후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거쳐서 법사위로 회부해서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7명째 검사 탄핵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주장은 그렇습니다.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사용하는 거다.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이 말기다. 말기 증세다.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검찰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원석 총장은 36분 동안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게 36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하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위법이자 위헌 사법방해 보복성 탄핵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야만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이제 당장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이제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 변호사님? 제일 먼저 근데 그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을 공판을 책임지고 있는 부부장 검사죠. 예. 근데 술자리 회유했다는데 아무 이게 일자 날짜를 특정을 못해요. 예. 증거가 없었죠. 근데 이걸 탄핵한다? 이거는 이재명 재판을 막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강백신 검사는 성남지청에서 쌍방울 정자동의 판교 힐튼 호텔 있잖아요. 예. 이 사건을 이게 그 총괄 지휘하는 성남지청의 차장검사거든요. 예. 근데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 관할이 없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이 위협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장이 다 나오고 적부심도 기각됐잖아요. 예. 그게 1억 6,500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배임 경제 부패 범죄거든요. 예. 관할이 있는 이걸 명예훼손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시대의 대선 공작 사건입니다. 이거 했다고 탄핵한다. 강백신. 이거는 이게 이재명의 수사를 막기 위한 거죠. 세 번째, 제일 황당한 게 어미준은요. 2011년도에 한명숙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탄핵이라는 게 파면식에는 징계거든요. 우리 징계도 시효가 있잖아요. 보통 3년, 5년 징계 시효 있잖아요. 10몇 년 전에 걸 한명숙 걸 꺼낸다? 한명숙 그 이후에 만장일치 대법원에 유죄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탄핵이죠. 어미준. 마지막으로 이게 김영철 이분은요. 장시호 씨인데 국정농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분이에요. 박근혜 수사해가지고 정권 잡은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를 수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영철이나 그때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잘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장시호하고 이게 불륜 비슷하게 따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4가지 사유를 가지고 김영철만 빼고 나면요 나머지 3명은 전부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한 이런 검사들이죠. 설주환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과유불급이에요. 조금 더 그러니까 탄핵이란 것은 의회의 권리이고 권한이고 저는 검사가 당연히 위법을 한다거나 헌법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탄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도 보고요. 근데 어제 탄핵은 조금 설리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나왔을 때 그걸 진행하는 거.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은 충분히 했어야 한다고 봐요. 과거에서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에서 기각될지 인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데 어제 탄핵은 조금 좀 더 위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돼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좀 탄핵 사유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일단 탄핵 소추하고 그냥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민주당에서의 워딩도 우리가 검사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한 어떠한 탄핵 소추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쓰여야 되는 것인가? 공수처라는 걸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검사를 수사하고 비위를 밝혀내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걸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으로 갔어야 되나?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전 그렇게 아주 이렇게 흡족할 만한 탄핵 소추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댓글 좀 보면요. 자, 정치 검사 일벌 100개 해야 된다 이런 주장 올려주신 분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민주당 또 탄핵 징글징글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재명이 대한민국 법위에 있나 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죄가 없으면 판사 앞에 당당히 나서 검사랑 싸우면 되는데 법리로는 이기기 어려운가 봅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거대 야당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나라 검사는 언터처블스인가? 불의는 참아도 검사 불리게는 똘똘 뭉치는 검찰들 창피합니다. 이런 의견.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의문점을 가려보자는 것 불공정 검사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서정욱 변호사께서 박상현 검사의 경우에는 증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원지검에서 연어와 술판이 있었던 증인 회유 의혹 사건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관련해서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수원구치소에 찾아가서 출정 기록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이전에 많은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안 내놔요. 그래서 그 해당 변호인이 수원지법 1심 재판부를 향해서 심지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정하고 김성태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화영의 출정 기록까지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끝내 증거를 내놓지 않아서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탄핵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게 마치 이화영 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겁니다. 검사 탄핵에 시효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모해 위증 사건인데 실제로 피고인에 해당하는 장시호 씨를 상대로 놓고 뭐 무슨 불륜부터 시작을 해서 증거를 이렇게 얘기해라, 언제 검사가 무슨 연락을 해올 거다 이런 정보까지 미리 줬다고 한다면 이게 적절한 관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탄핵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이미 4명, 그러니까 2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요구했고 1명은 이미 기각을 했고 나머지 3명이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그게 하세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될 것인가라는 것도 있고 저는 좀 정무적으로 어제는 최혜병 특검에 좀 집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아침 도하 모든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 검사 탄핵을 주요 현안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논점 이탈 혹은 쟁점 흐리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진보 성격의 한겨레 신문조차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데 이 보복성 탄핵 아니냐는 당 안팎의 의심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원래 탄핵 소추안 본회의 보고 뒤에 72시간 내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법사위 회부에서 검사 탄핵의 적법성, 적절성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심을 의식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겨레 신문조차도 결국 이 검사 탄핵의 적절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같은 기관이 결국 이런 고위공직자, 검사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범죄 혐의나 이런 거를 조사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수처를 이용하지도 않고 이거를 이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헌재에서 기각될 것은 알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엔 결국 탄핵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 검사의 직무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노려서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 7개월 동안 또 수사는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핵심은 이제 박상현 검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 역시 당연히 지연될 것이고, 또 그 와중에 어떤 정치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또 민주당은 새로운 어떤 또 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지내는 동안 이런 식으로 그 수사 지연에 대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연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계속 지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검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결국 민주당이 탄핵에 중독이 되어 있다. 탄핵 중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서 저는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법 카르텔 없애야 한다. 정치검사 일벌백계하자. 이런 의견 주셨고, 다수의 정의로운 검사들은 탄핵을 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견 있고요.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 만듭시다. 이런 의견. 반면에 야당 대표 수사 기소했다고 검사 탄핵 발의하는 건 엄연한 사법방해다. 민주당은 탄핵 얘기 그만하고 민생을 위한 일이나 해라. 이런 의견. 그동안 민주당이 장관, 검사 탄핵 소추에도 인용된 게 있나? 다 기각됐지. 그런데 그 결과에 책임 1도 안 지고 나 몰라라. 이런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게요. 저는 탄핵만 소추했다 해서 이게 직무가 정지되는 거 이거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재에서 9대 0으로 기각됐다. 그럼 이게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런데 직무는 이미 정지돼 버리고, 이런 제도는 이게 무죄 추정에도 반하고 제가 보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